자,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분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채용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 네, 이 점 확실히 좀 기억을 해 두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차별화를 하느냐? 가장 첫 번째가 경험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업 조사와 현직자 미팅입니다. 대부분 1번은 잘 하시죠. 근데 2번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데, 근데 어렵더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방향성을 정하거든요. 여러분이 경험 정리는 정말 잘해요. 정말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경험들, 정말 귀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데,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그 귀중한 스펙과 경험들이 제대로 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활용이 돼서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의 자소서 안에서 여러분의 정말 그 큰 경험들이 각자 따로 놀아버리는 거죠. 방향성을 못 잡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자소서가 돼버리고 결국 네, 광탈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냐면 우선은 이것부터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쓰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사와 나는 갑을 관계입니다. 뭐 협력 관계 이런 거 아니고요. 계약으로 맺어진 일종의 갑을 관계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직원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는 직원에게 임금, 예, 월급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회사가 나한테 시키는 일을 해야지 내가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서 이 회사가 나를 마음에 들어서 뽑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이 회사가 뭘 원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기존의 직원이 한 명이 뭐 몇 명이 관둬서 그 결혼을 보충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좀 뽑고 싶어 라는 회사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회사가 어떤 걸 필요해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됐든 아니면 지식이 됐든 아니면 나만의 어떤 뭐 강점이 됐든 예를 들면 뭐 엑셀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로 뭐 상대방을 정말 설득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회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고 혹은 직접적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진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과 같이 갈 것인지를 목표를 방법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 이유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이것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혹은 나의 이 경험들이 지금 회사가 필요한 뭐뭐뭐에 정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서 지원했다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것이 첫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탈하는 지원 동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 단순히 회사를 동경해.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최대 국적 항공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사를 동경한다던가 아니면 뭐 특정 브랜드를 동경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집 앞에 바로 앞에 이제 CU 편의점이 있는데 뭐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뭐 CU를 뭐 좋아했고 뭐 이제는 그 CU에서 내 꿈을 펼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에 감동했다. 이게 대부분 뭐 승무원이나 뭐 항공사 뭐 지상직 이런 쪽에 지원 동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뭐 그 공항을 처음 방문해서 해외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였는데 그 지상직 직원의 정말 친절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그 서비스원이 돼서 손님들의 정말 행복한 여행을 돕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근데 정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쪽으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뽑을 이유가 없는 그런 지원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는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런 글이 써지냐면, 회사와 나는 갑을 관계라는 게 이게 아직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회사와 나는 갑을 관계고, 우리는 입사한 뒤에 회사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단순히 뭐 브랜드가 좋고 뭐 그쪽의 서비스가 좋다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갑을 관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으면 학생의 모습, 즉 소비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소비자를 뽑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기여하고 그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그 인재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큰 이 주제는, 큰 그 기둥은 뭐냐면, 회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전략에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는 것이 테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Y잖아요. 왜 너네 회사에 발전하는데 기여하려고, 아니면 같이 성장하려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회사 마케팅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 분석을 해보니까, 자, A사가 이제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대요. 그죠? 근데 나는 전공이 어떤 분야고 뭐뭐 관련 강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직자를 만나보니까 지금 A사가 베트남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회사 전체적인 목표가 이거라면 뭐 각 부서별로 또 목표 할당량이 떨어지겠죠. 영업팀은 뭐하고, 인사팀은 뭐하고, 마케팅팀은 뭐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마케팅 부서가 지금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현직자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실제 현직자를 만났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알기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귀한 정보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연결고리. 자, A사가 베트남 시장 진출을 해요. 그리고 마케팅팀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시장 분석 이런 걸 하겠죠. 시장 분석도 하고, 현재 뭐 베트남에서 어떤 것이 트렌드인지, 그리고 우리 시장 이 타겟군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내가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를 쫙 나열을 해가지고, 나열된 어떤 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그 표를 보고서 어떻게 좀 연결을 지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회사가 이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이 강점, 내 이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좀 기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데, 어쨌든 회사가 문제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점이 없는 회사는 없죠. 근데 이 문제점을 내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왜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왜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지, 그게 논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입사 후 포부를 써볼 건데, 입사 후 포부는 한 장에 정리가 됩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이 입사 후 포부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회사 내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나 뭐 입사 후 뭐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대학원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시는데, 그거는 입사 후에 본인의 계획이지, 이 회사에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포부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광탈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써주세요. 뭐 이렇게 3년 후, 5년 후 이렇게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있을 겁니다. 네. 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대한항공 뭐 여객에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뭐 여객 본부장이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객 노선을 총괄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고 싶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를 할 것인지 네,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표가 있은 다음에 뭐 공부를 하겠다, 영어 공부하겠다 나오는 것과 단순히 뭐 입사 후에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 것인지를 써주는 것이 바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어떤 커리어 패스도 다르고 내가 이 부서에 입사를 했을 때 3년 뒤에 어떤 모습이고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직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계속 현직자 미팅을 강조를 하는데 그럼 현직자 어디서 만나냐 라고 했을 때 물론 저희 항공업 관련된 뭐 여객이라든지 화물, 뭐 승무원 이런 쪽은 당연히 저희 정보통방에서 현직자 엄청 많죠. 네, 현직자를 컨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밖에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이런 부분들도 예,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옵니다. 아니면 굳이 그 회사의 현직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업계 쪽의 현직자를 좀 만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이 채용을 하는데 대한항공 현직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면은 다른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 티웨이 뭐 이런 쪽의 현직자를 좀 찾아서 어차피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업계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회로도 현직자를 컨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종업계 사람이라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갖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이후에 직장 경험까지 쓰시고 이렇게 왼쪽 그 세로 칸에다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회사 이름까지 쓰시고 학생일 때는 1학기, 뭐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직장인인 경우에는 뭐 분기별로 하셔도 되고요. 반기별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표를 딱 그리세요. 그린 다음에 그 기간별로 1학년 1학기 때는 뭐 했고 1학년 여름방학 때는 뭐 했고 이런 식으로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그냥 다 쓰세요. 생각나는 대로 뭐 알바했다 뭐 다이어트 했다 뭐 운전면허 땄다 이런 식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은 정말 브레인스토밍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좀 이제 걸러내야겠죠. 걸러내는 기준은 단체 경험 그리고 팀워크와 관련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우세요. 자, 뭐 운전면허 딴 거, 뭐 살 뺀 거 이런 거는 단체 팀워크랑은 별로 관계가 없죠. 네, 순전히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익 학원 다녀서 뭐 점수 올린 거 그런 것도 단체 경험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뭐 있진 않습니다. 네, 관계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역할이 주어진 것이 단체 경험 팀워크거든요. 네, 본인의 역할이 있었던 것을 네, 남기고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려낸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왼쪽 칸에 쓰시고 오른쪽에 뭐 내가 어떤 역할 맡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활동 결과 뭐 내가 우리 10팀 중에서 뭐 3위 했다 아니면 우수상 탔다 참가상 탔다 등등 이렇게 수치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고 싶은지 뭐 기획력인지 아니면 소통 능력인지 뭐 리더십인지 끈기인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의 표가 또 완성이 되겠죠. 또 하나의 표가 완성이 되는데,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글 하나를, 짧은 글을 하나 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뭐 스타 기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하고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소개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뭐 동아리 공연 기획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제가 뭐 몇 학년 때 뭐 어떤 것을 위해서 뭘 동아리 공연을 하게 됐고, 내가 뭐 기획이라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맡은 업무는 뭐였어요? 무엇을 하는 업무였다. 근데 이게 단체 경험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하는데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갈등이 생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갈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좀 고조가 되죠. 바로 해결되면은 굉장히 해피엔딩이지만 고조가 됩니다. 막 거의 뭐 파탄 직전까지 가고요. 다들 뭐 막 때려치겠다고 그러고 아무튼 굉장히 좀 사태가 심각해지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어떻게 뭐 같이 때려쳤는지, 아니면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좀 나서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과가 항상 해피엔딩일 이유는 없어요. 비록 진짜 뭐 파탄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배웠거나 느꼈으면은 그걸로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스토리텔링은 여러분이 앞서 본 페이지에서도 하나하나씩 스토리텔링을 정리하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활용을 하다 보면은 복합적으로 하거든요. 두세 가지의 경험을 한꺼번에 섞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여러분만의 키워드가 예를 들면 소통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소통 다들 잘하신다고 하죠. 소통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소통을 잘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막 뭐 상대방 말길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막 갈등도 생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차 나아진 거잖아요. 그죠? 한 단계 한 단계씩 개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첫 번째에는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모르니까, 미숙하니까.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소통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단체 경험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만의 소통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 거고, 그 노하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다른, 예전에는 정말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잘 주장만 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입장도 좀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뭐 마음까지, 좀 의도까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가지의 경험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난 이러이러해서 이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선 그 단계까지 오려면은 좀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해 주시고 스토리텔링까지 좀 짧은 글로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할수록 좀 서로 뭐 섞이고 복합되고 하면서, 네, 융합되고 하면서 점차 여러분만의 또 다른 또 스토리가 또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우선 경험 정리. 네.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좀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목표 회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직무를 가고 싶은지, 뭐 한 회사만 정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두세 개 회사, 그 두세 개 직무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회사만 정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번에 회사 떨어지면은 뭐 내년에 다시 지원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올해와 내년은 많이 다르죠. 우선 여러분의 나이가 다르고요. 네. 나이가 다르다는 거는, 나이가 더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뭐 다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목표 회사를 좀 여러 개 정해서 좀 많이 딱 목표를 정하고 내가 올해 안에 무조건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직자 찾기. 대부분 저희 정보통방에 계신 분들은 항공업 쪽에 이제 좀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럼 현직자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만약에 그 외에 직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좀 현직자랑 취준생을 잇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플랫폼 이용하셔가지고 좀 찾고 인터뷰 일정까지 좀 잡아보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하시다가 좀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저한테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요. 네, 여태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